허들을 넘는다. 나는 지금 허들을 넘는다. 넘었다. 저는 허들을 넘는 여자들의 허디터입니다. 와! 허들을 넘는 여자들에서 반드시 날아오를 너에게 부분을 쓴 지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보라입니다. 저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건 내가 들었던 최악의 망언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한번 좀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그 지은 작가님 아주 반짝이는 멋진 선글라스를 껴주고 계시는데 지은 작가님부터 한번 스타트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다닌 편은 아닌데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했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은 잊어라. 너가 너무 힘드니까 잊어라.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잊을 수 있으면은 내가 잊었지. 그게 누가 제일 잊고 싶겠어요. 내가 제일 잊고 싶지.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 너무 막 심각해하면서 잊어라 이러는데 그 말이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니까요. 내 마음이지. 그거 어떻게 하고 말고는 내 마음인데 그냥 맞아. 남일이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보라님. 너무 빨리 저요? 끝나서 미안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지?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네. 헌어면에 제가 쓴 제 사건은 이제 직장 내 성폭력이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힘들었던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만하라고.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서 좀 만족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가까운 사람들도 제가 걱정되니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의 동료들도 하기도 하고, 제가 사장 아들한테, 그 가해자가 사장 아들이었는데, 사장님도 저한테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그 용역 회사였는데, 용역을 준 원청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네네. 공공기관이었는데, 그 공공기관 담당자들도 아이, 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뭐, 많이 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되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결국 그 말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이 너무 아이고. 많았다. 그러니까 더 멈추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사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스스로 내린 결정들에도 약간 의심이 들게 되잖아요. 스스로한테. 근데도 끝까지 밀고 가신 그런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목소리도 컸지만, 뭐, 잘하고 있다, 해도 된다,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목소리도 또 주변에 많았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오랫도록 활동을 같이 했고, 저의 SNS에는 온통 그 시민사회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사건 얘기를 하면은 뭐 자기 피해 경험을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노무사분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변호사, 뭐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해봐라, 뭐 잃을 거 없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좋네요. 나는 더 힘든 게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정말 망언이 많은 거예요. 내 스스로 나한테 하는 말이 너 잘못이 아닐까? 막 이런 게 나 스스로한테 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아 근데 지금 이 시력 보호를 위해서 잠깐만 끌게요. 눈이 ENFP도 이거 견딜 수가 없네.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하는 왜 이렇게 집착하니? 이런 말이나
네 잘못도 있지 않니? 하는 그 나 스스로 이 돌아가는 이게 진짜 망언이 많이 돌아가서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머리 속에 돌아가는 그 내 말. 그럼 결국 음. 자기와의 싸움이셨던 거네요. 그쵸. 그걸 나를 계속 용서하는,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아, 이해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하면 저거는 이제 아동 친족 그런 성폭력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친밀감이 있는 대상이었고 아빠나 다름없는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정죄하는 말이 더 많이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그거를 나를 용서하고 그 과정이 거의 저는 치유 과정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우리 음, 딸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 딸내미 이제 꼬맹이 키우면서 정말 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약하고 순수한 존재잖아요. 음, 그 딸 보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순수하고 어리고 약하고 저런 존재였는데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용서를 못 한다는 게 아이를 보면서 이제 많이 용서가 됐죠. 나도 저랬는데 이러면서.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김유나 씨가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그 애를 키우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소중한 애를 때릴 수는 절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생각나네. 특히 또 경험하신 게 아동 때의 경험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타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동 때는 자기의 경험을 언어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잖아요,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요, 세상을. 이럴 때 내 경계를 침범당하는 일을 겪으면 정말 많은 게 혼란스러워지고 그걸 인식할 수가 없어서 더 피해가 가중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음, 애를 딱 키우는데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조그만 애 요만할 때 생각이 확 나면서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일을 한 20, 20년 넘게 까맣게 잊은 줄 알은 거지. 일을 잊은 게 아니라 잊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있었던 거죠, 머릿속에. 나중에 음. 떠오르니까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치마를 안 입었어요. 원래 치마를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한참 몸무게가 불어나면서 치마를 한참 동안 안 입고 있을 때요. 제 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느 날 기분 낸다고 이제 짧은 치마 바지 같은 걸 입었는데, 그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그날 치마를 왜 입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음. 이런 거에 대해 성폭력에 대해서 되게 개념적으로 무장을 많이 하고 있었던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친구 중에도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있어서 걔 재판도 제가 같이 가고 뭐 음. 이런 뭐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받으러 갈 때도 동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성폭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마를 괜히 입어가지고 이런 게 올라올 때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나도. 음, 그 배워서 배운 건가? 그게 그 교육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제 엄마한테 계속 이제 되게 아기 때부터 뭐 몸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단속을 하니까 그런 거가 이제 이 너무 각인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 다 내 목소리인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목소리는 선생님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는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몸조심하라는 건 엄마의 목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리 오므리고 음, 앉아야지, 치마 짧은 거 입으면 안 돼, 치마 짧은 거 입을 때 속바지 입어야지. 이런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막 들리고 그게 내 마음이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피해자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은 아니고, 이제 음, 그 서울시장이 성폭력 가해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고 그 얼마 뒤에 이제 저희
사무실 안에서 다 같이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는데 그 피해자분의 사진을 누가 입수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진짜. 예, 어, 너도 볼래? 너도 볼래? 이러면서 막 돌려보는 거예요. 그걸 왜 돌려보지? 예, 가서 뭐 하려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었거든요. 너무 막, 위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도 사람들이 저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위협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안절부절 못 하겠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너무 무력해지고.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에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 들어주시겠지라는 그 썩은 동아줄 같이 비실거리는 그 한 줄의 빛을 잡고 그거 2차 피해예요. 2차 가해예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이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어서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따로 안 하셨는데 지금도 되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을 정도로 엄청 큰 용기를 내야 됐었던 발언이었고 근데 어쨌든 해서 후련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맞아, 박수! 근데 이게 결코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현장에 있을 때 그거 2차 가해예요, 2차 피해예요. 똑바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권해드리긴 좀 어렵긴 해요. 그거는 굉장히 신변에 위협이 갈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 각자 선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를 지킨 것도 있지만, 허디터님이 그렇게 한번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2차 피해라고. 공개적으로 사람 여러 명이 그걸 들었잖아요. 네네.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또 한다. 그런 행동을 또 한다? 그랬으면 그때부터는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적어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음, 좀, 그게 좀 저는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 보통 성폭력 가해자들, 2차 피해 그 가해자들 보면은 몰랐다 그러거든요. 그럼 진짜 빡치거든요. 몰랐다 그러면은 징계를 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아니다. 저 사람 모르지 않는다. 내가 말했었다. 이런 얘기를 뭐 허디터님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날 자리에 대해서. 그거 음, 되게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잘하셨습니다. 어, 저도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요.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2차 가해입니다까지 아니어도 2차 가해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약간 사려야 될 때, 몸 사려야 될 때. 아니면 요 몸살일 정도도 땐, 괜찮아요. 맞아. 예, 네. 그냥 적당히 요 정도로 그냥, 요새 그런 말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아요? 요 정도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불법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거? 아닌가? 불법까지는 아닌가? 그렇게 막 신변 정보 이렇게 막 돌려보는 거 불법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잡혀가지 않나? 이러면서. 어,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그 2차 피해 자체, 그러니까 2차 가해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거를 만약에 허디터님이 그 사람 고소했으면 그 사람 명예훼손으로 되는 거예요. 음, 봐줬네, 허디터님이.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그 한겨레에 기사 너무 잘 써주셨잖아요, 기자님이. 근데 거기 혜은아 기자님. 댓글에, 예, 네. 댓글에 닭이냐? 그걸 잊게? 뭐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거기 망언이 음, 있네, 맞아. 진짜 아,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우리가 닭이라서 잊으려고 하겠어요. 당황스러워갖고 말도 안 나오네. 그런 인식을 깨보자고 만들어진 책인데, 졸지에 우리가 닭이 됐네요. 허들을 넘는 닭입니다. 허들을 넘는다. 나는 지금 허들을 넘는다. 넘었다. 아니, 맥락을 너무 이해 못하는 그분도 다, 다까지는 아니어도 맥락을 너무 이해 못하셔가지고 속상하네. 섭섭하네요.
요즘 우영우에 푹 빠져가지고 음, 섭섭합니다. 내가 쓴 브런치 글에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 글을 작가님의 부모나 가해자가 보기를 바라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이 되게 어려웠었어. 망언까지는 아니어도 왜 물어볼까 저걸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미 다 말한 상태이긴 했지만은 엄청 내가 이제 그랬어요. 엄마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아, 맞아. 대놓고 엄마 때문에 내가 그랬어. 왜냐면 그때 이제 엄마가 나를 보호를 안 해줬다 이제 그 내 감정을 그냥 엄마한테 막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막 엄마도 울고 막 나도 울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걸 보면 부모님이 속상해하지 않겠냐? 이런 댓글로 나는 들리는 거야. 안 그래도 나는 그렇게 엄마한테 표현한 게 되게 용기 내서 한 거고, 그리고 그때 엄마랑 되게 막 힘든 감정을 둘이 같이 엄청 이제 통과하면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걸 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나는 그 댓글이 되게 뭐지? 힘들었어. 왜냐면 엄마 생각하면 엄마는 안 아파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까지 아파하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엄마는 그래도 나를 이렇게 그래도 더 넓은 품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까지 무너지면 너무 내가 더 그것까지 감당해야 돼서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댓글을 읽어보지 못해서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모나 가족한테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 쓴 사람이 혹시 자기가 그러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근데 이제 대부분 말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표현 못했을 수도 있겠다. 말을 못하니까. 가족한테도 말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 글에다가 또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뭔가 궁금한 건 궁금한 거고, 그러니까 냈다 쓰는 게 그런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친척의 어떤 성폭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고 한 몇십 년이야? 20년 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엄마가 너는 똘똘하고 성폭력에 대해서 맨날 뭐라 뭐라 말하고 다니는 애가 네 사건 하나도 말 못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진짜 그 이게 뭐 대수라고 이것도 말 못하고 혼자 낑낑거렸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사실 걱정돼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못할 때는. 맞아. 혼날까 봐도 있어요. 나는 혼날까 봐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괜히. 하도 우리 엄마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전 실제로 혼난 거예요, 엄마한테. 그거 말 아, 못했다고. 그리고 네 맞아. 돈 못 지켰다고 혼난 거지, 사실. 맞아. 그 그러니까 말도 못하냐. 왜 이제까지 말 안 했냐. 이러면서 또 그런 혼난 거지 뭐. 네, 그거 자체가 혼낸 거고. 사실 저는 그 말한 것도 저 때문에 말한 건 아니고 별로 이렇게 엄마랑 친하지가 않아서 꼭 말해야 되는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런 식의 반응을 받아서 역시 엄마한테 기대할 게 없군.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엄마를 계속 봐야 될 때는 힘들었어요. 이런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엄마 볼 때마다 생각나니까 좀 괴로웠는데, 이제 엄마를 안 보고 사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사실 좋아요. 사건 적당히 보면 이후로 돼. 이제 엄마한테 이별을 고하게 된 거예요. 그런 대화 계기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줄 알았어를 확인하면서 내가 성폭력 피해를 얘기하면 엄마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림 그대로 엄마가 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엄마랑은 안 보고 사는 게 더 내 정신 건강에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내가 얘기했을 때 엄마가 너무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되게 열심히 키웠다고 막 내가 뭐
정말 최선을 다했다. 우리 엄마는 사실 되게 힘들게 키우긴 키우셨거든요. 우리 아빠가 계속 출장을 가는 직업이어가지고 집을 계속 비우고 있으니까 엄마 혼자 애 둘을 그냥 키운 거예요. 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막 쏟아낼 때 너무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열심히 키웠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또 얄밉더라. 지금은 막 이해는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들어주고 방어 안 하고 우리 내가 사실 싸우는 것 같이 엄마한테 막 하긴 했지만 사실 싸우는 게 아니니까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냥 방어하지 않고 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너무 이렇게 근데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야속하더라고. 우리 엄마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 딸이 혹시라도 엄마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 힘든 거 토로할 때 그냥 누구 탓이라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엄마 얘기가 항상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성폭력 피해자 저 친구들도 많고 이제 여자들도 대부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맞아요.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엄마 얘기가 꼭 나오고 어려워. 막 다들 마음에 숙제가 있어 엄마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너무 미안해하는 것도 보기 싫어. 또 막 너무 음, 죄책감 내 것까지 가져가는 것도 싫어. 그것도 싫고. 어려워. 맞아요. 어려운 음. 거예요. 음. 그러면 두 분은 누구한테 가장 정서적으로 의지를 하고 계세요? 남편이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음. 남편이 남자지만 남자한테 받은 상처지만 남자한테 치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정말 말도 별로 없고 내가 막 하면은 그냥 말도 별로 그냥 묵묵하게 들어주고 고생했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묵묵히 되게 끝까지 들어주고 같이 욕해주고 뭐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 들어주는 게. 저도 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애인이랑 같이 사는데 힘들면은 이제 퇴근할 때 아예 퇴근을 못 하겠는 그런 날 데리러 와주고 막상 또 만나면 어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걸어가게 돼요. 이게 좀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화를 음, 쌓아놨다가 이제 만나면 이제 풀고 싶으니까 이제 막 걸으면서 푸는 거죠. 그러면은 30분, 40분, 1시간도 같이 걸어주고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뭐 물 챙겨주고 그냥 이런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나 애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조력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에 가시는 거. 대부분 안 가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안 가고 그냥 어떻게 혼자서 해보려고 고소를 할까 말까도 다 인터넷에다 검색해서 고민하고 아니면 로톡에다가 메시지 해갖고 법률 상담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걔를 처벌하는 거랑 내가 치유되는 건 저는 항상 별개의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걔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치유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주변에 보통 사람이 없어요.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은 저는 가해자들은 분명히 대상을 물색한다고 생각해요. 걔 주변에 여자애가 나 한 명이라서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걔 주변에 여자가 많은데 그중에 나를 고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자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유명하지 않다거나 부자가 아니라거나 뭐 직업이 이렇게 사회에서 뭐 이렇게 높이 쳐주는 직업이 아니라던가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해도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고 이러면 서로한테 도움되는 관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폭력 상담소 같은 공적인 자원을 좀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음, 남편이나 애인이 없을 경우 근데 가족도 받아줄 수 없는 경우. 근데 정말 상담소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나도 친구가 있을까?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근데 친구도
없을 경우면 정말 상담소밖에 없을 것 같아, 나는. 음, 저는 친구가 있어도 성폭력 상담소는 가시는 걸 꼭 권하고 싶어요. 그 맞아. 친구한테 사건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건이라는 게 되게 마음속에서 풀어지지 않고서 막 1년, 뭐 5년, 10년이 가는데 그거를 맨날 말하고 있으면 그걸 들어준 친구 입장에서는 얘 만나면 또 그 얘기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까 봐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하는 내 입장에서는 내 친구가 나를 그런 식으로 보게 될까 봐 이제 말을 아끼게 되고 이러다가 보면 그 친구한테 속마음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괜히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서 친구가 있어도 여러 명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하는 것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꼭 상담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을 때 그거를 어둠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지만 빛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그 책 제목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공동체를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를. 저는 제가 이제 있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어, 어디에 어떤 공동체를 찾던지 이 많은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괜찮다. 나도 그런 경험 있는데 이렇게 뭐 극복했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공감받고 위로받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해서 공동체를 찾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음, 성폭력 상담소에서 집단 상담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음, 하면 자조 모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담소마다 다르지만 자조 모임을 운영하는 상담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에다가 이걸 비춰보면 달라 보인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다른 비유를 또 쓰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폭력 피해자가. 그러면 주변에 그 두 명 같이 죽은 그 사람들은 둘 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었다고 사실 생각하는 것 같아. 물에 빠진 사람 둘이서는 아무도 살려낼 수가 없거든요.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손을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친구들이라고 하면 특히 아동 청소년들은 친구들도 다 연약하잖아요. 맞아. 부모한테 말 못하고 선생님한테 말 못하고 그러니까 더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이제 양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시라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맞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예요. 감사합니다. 음. 네, 그러면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회차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또 다음 주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찾아와 볼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두 작가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